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 판결 이렇게 된다 입니다. 내일이면은 3년여 동안 지리하게 끌어왔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통칭되는 박근혜, 이재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를 하고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최순실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돼가지고 건자에서 내려온 대통령과 세계적인 기업 삼성 총수가 뇌물 인정 액수하고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급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서로 달라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기추가 주목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뇌물입니다. 이재용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36억 원 상당의 말 3마리가 뇌물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것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박근혜와 최순실 1심,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을 했어요. 이재용 1심 재판부도 똑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제공한 말 3마리 비용 36억 원에 대해서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으로 봤고 박근혜가 삼성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서 대가 관계를 인정해가지고 이를 뇌물로 판단을 하고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에 대해서 징역 1년과 벌금 20억 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한테 넘어가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마필 구입비 34억 원, 물론 보험료 2억 원은 제외했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비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어 스포츠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을 한 것이죠. 따라서 2심 뇌물 액수는 1심의 86억 원에서 50억 원 줄여가지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이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이재용이 석방됐습니다. 즉 뇌물 공여자는 36억 원을 졌지만은 뇌물 수수자는 72억 원을 받은 상태로 정리가 된 거죠. 참고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고요. 판사가 형을 줄여주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을 해주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내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릴 판결과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 원심을 확정하고 이재용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박근혜의 형 확정에 따라서 문재인의 사면권 행사 가능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분열을 핵책을 하고 장기간의 인신구속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권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죠. 반면에 이재용 재구속이 불가피해진다는 거예요. 파기환송 후 최종심까지는 최소 1년, 최대 3년까지 걸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를 재구속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쁜 시나리오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는 상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하면서 판결을 확정을 하고 이재용의 원심을 확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박근혜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사면이 가능해지고요. 이재용도 2심 집행유예로 가게 되니까 구속을 면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 이재용 사건 모두 파기환송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사면도 안 되고 이재용 집행유예도 안 되고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1, 3년을 보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대신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재판부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지만 이재용 재판부에서는 전문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된 대법관이 9명이니까 대법원 판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결정에 어떤 결정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바람잘 날 있었나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외교 안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점점 핍박해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제발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